자, 이제 개념 2번 자연상수 E와 자연 로그를 배울 시간입니다. 자연상수 E는 드디어 문돌이와 이과충을 구분시켜주는 그러한 강력한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 E를 배움으로써 이제 문과 수학과 다른 그러한 수학이 될 것이다. 근데 이 자연상수 E는 이 개념 시간이니까 이게 어떻게 나온 것인지 그리고 그 유래를 한번 좀 볼 텐데요. 일단 이 E라는 기호 자체가요, 어떤 수학자 이름의 머리 글자를 따온 거예요. 그 수학자 이름 뭘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학자들 총동원해 보세요. 앞에 시작이 E로 시작되는 수학자가 누가 있었죠? 자, 그냥 선생님이 설명해 줘 볼게요. 사실 자연상수 E가 제일 처음에 나온 시기는요 1618년도라고 합니다. 1618년도에 수학자 존 네이피어,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2단원 로그 함수 배울 때 언급됐었던 이름이죠. 이 네이피어가 자연상수 E를 최초로 발견했어요. 어디서 발견했느냐? 이 네이피어가 결국 이 로그를 만들었자 그랬잖아요. 자신 로그를 만들면서 로그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딴 로그표를 만들었는데, 즉 네이피어 로그표라는 그 로그표가 있어요. 그 로그표에 최초의 이 2라는 숫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 2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왜? 네이피어는 앞이 N이잖아요. 성은 존이에요. 존. 그래서 J 또는 N이 아니죠. 발견을 했는데 왜 그러면 이 사람의 이름을 따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요, 발견만 하고 이게 중요한 숫자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어요. 이 안타까운 사람이. 이게 어떤 상수라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사실. 그래서 발견은 됐지만 별로 의미를 갖지 않고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 2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상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거에 대해서 식을 정의 내린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도 유명한 수학자 자콥 베르누이입니다. 베르누이는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를 열심히 배운 학생이라면 아마 통계 파트에서 베르누이 분포라든가 이런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여튼 그 베르누이가 이 2라는 숫자를 드디어 상수로 생각을 했고요. 얘에 대해서 정의식을 만들었습니다. 정의를.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그 식 자체가 정의식이 2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만든 것인데, 이 베르누이는요, 이 수학자는 자신의 일생을 말이야 어떤 불확실한 혹은 이게 생각으로만 하고 있었던 그런 것을 수치화시키는 데 바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학을 되게 구체화시키는 거, 그런 걸 되게 좋아했던 것이죠. 뜬구름 잡는 그런 생각을. 어느 날 베르누이는 한번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내가 돈을 투자할 거야. 내가 돈을 투자하는데 내가 투자를 했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최대 수익은 얼마일까? 이거를 수학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표준 모델을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는데, 간단하게 그 과정을 좀 언급을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일단 지금 시점 0으로 놓고요, 1년이라는 기간을 두도록 합시다. 1년. 그리고 이 사람은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표준화된 좀 숫자를 좀 간결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자율을 100%를 가정을 했습니다. 100%를 가정을 하고 입금한 금액을 1원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럼 만약 이렇게 하면은 1년 후에 이 돈은 어떻게 되죠? 원금 1원과 이자가 붙죠? 이자 얼마? 또 1원이 붙는 거죠? 그럼 얼마가 돼? 2원이 되죠? 그치? 그래서 되는데, 이 베르누이는 이것이 복리 방식일 경우에는 1원을 2원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한 거예요. 투자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요거를 절반 기간으로 나눠서 6개월 차 되는 시기에 이 1원을 한번 해지를 해요. 그러면 이 1원은 여기로 와서 1원과 이자 0.5원이 됩니다. 왜 0.5원일까? 절반으로 기간 떨궜으니까 절반에 대한 이자율은 이거에 대해서 50%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원과 0.5원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돈 받은 것을 곧바로 다시 또 투자해. 다시 또 투자하면 이 1원은 또 1원과 이거에 대한 이자 0.5원이 만들어지고, 0.5원은 0.5원이라는 원금과 이거에 대한 이자 0.25원이 만들어진다, 그거라는 거지. 그럼 다 합하면 얼마가 돼요? 이때는 2.25원이 된다, 그 말이야. 어떻게 됐어? 아까보다 돈이 는다라는 거죠. 이걸 딱 생각하는 순간 그래, 그러면은 이거를 재투자하는 그러한 기간들을 더 짧게 만들고 더 여러 번 재투자하면 돈이 더 늘어나겠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착안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요걸 선생님이 수식을 이렇게 써볼게요. 2원이라는 걸 1 플러스 1에 대해서 1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써본다 치면은 요 2.25원은 실제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1 플러스 지금 한 번당 이자가
0.5씩 붙잖아요. 그치? 0.5씩 붙기 때문에 1 플러스 0.5라는 거에 대해서 요게 여기서 오면서 한 번 붙었고 여기서 또 오면서 또 한 번 붙었잖아. 그래서 요거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늘어나고 이것이 한 번 더 늘어나서 이렇게 된 거거든. 그래서 이거의 제곱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대략적으로 생각해보면 만약에 이 정도 된다. 이 정도는 건 이건 뭐냐면은 분기별로 한 번씩 재투자한다면 즉 3개월마다 해지하고 다시 재입금하면 얼마가 될까? 계산을 해보면요 대략 2.4414원 정도가 나와요. 이게 더 늘어나죠. 그리고 아예 그냥 1년 동안 매일매일 해지하고 매일매일 재투자하면 대략 얼마쯤 나오느냐? 물론 이건 대략입니다. 대략 이게 2.7 얼마 나와요. 그렇다라는 거지. 자, 그럼 이제 결론. 베르누이가 생각한 이런 식으로 했었을 때 최대 금액은 얼마가 나올까라는 식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극한 개념으로. 무한으로 가보는 거야. 무한으로 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무한 번 해지하고 무한 번 재투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온 숫자가 대략 얼마쯤 되느냐? 2.718281 블라블라 이렇게 됩니다. 이 숫자가 바로 2입니다. 이 숫자가 바로 2예요. 그러니까 뭐다? 1원을 투자해서 이자율 100%의 복리로 봤었을 때 1년의 기간 동안 혹은 1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을 계산해보니 이게 나오더라. 근데 이 숫자가 원래 이 네이피어 로그표에서 나왔던 숫자네 하면서 이 숫자의 독특함을 느낀 것이죠. 그러고서 이 숫자를 특정 상수로 이 사람은 명칭을 지었고요. 정의식을 이렇게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베르누이 성은 자콥이고요. 자콥 J 이름 배는 B로 시작하잖아요. 이가 아니에요. 이가 이렇게 정의했었으면 베르누이를 해서 B라고 했을 법도 한데 그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뭐 대표적으로 라이프니츠라는 그런 수학자도 있고요. 이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수학자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었어요. 무슨 문제점이 있었냐면 이렇게 훌륭한 생각들을 머리로만 생각을 하고요. 자기 혼자 생각하고서 그래 훌륭해 혼자서 자기 만족만 하고 이거를 저서로 만들거나 출판하질 않았어요. 이러한 논문들을 말이지. 그래서 그냥 잊혀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최초로 이 자연수 2라는 것을 명칭시키고 이거를 자기의 저서에다 싣고 출판까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 뭐냐? 오일러입니다. 오일러. 선생님 오일러 스펠링이 E로 시작하는 것 같지 않는데요. 이 사람 스펠링이 이렇게 돼요. 이 사람 스펠링이 에울러 아니에요. 율러 아니고요. 오일러입니다. 오일러 스펠링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 오일러라는 수학자가 최초로 이 자연수 1을 자신의 저서 메카니카라는 저서에서 싣고서 출판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 앞글자인 1을 붙여서 1을 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다? 현대까지도 계속 1을 쓰고 있다. 오일러를 기리고 있죠. 뭔가 하나 느껴지는 게 있지 않니? 뭔가 살아가면서 훌륭한 생각들을 내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기록으로 좀 남겨야겠구나. 그래서 특허가 중요한 거고 너희가 공부를 했었을 때 하물며 수학 이제 이면지 많이 쓰잖아. 이면지 쓰고서 그냥 버리지 말고 이렇게 책상에다가 기록처럼 쌓아놔봐. 너희 용돈이 바뀔걸? 그래요. 그래서 기록의 중요성. 하여튼 오일러라는 사람이 출판을 해서 사람들은 1을 쓴다. 하지만 우리 정의식은 베르누이의 정의식을 고등학교 때 씁니다. 물론 이 1을 쓰는 정의식은 베르누이만 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테일러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많아요. 하지만 우린 베르누이식으로 따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알아봤는데 근데 그러면 2라는 이 숫자는 어떤 녀석이냐? 성질을 좀 볼게요. 얘는 일단 2.718281 어쩌고 이렇게 되는 숫자라 그랬어요. 이 2는요. 일단 무리수입니다. 숫자가 무리수예요. 그리고 초월수이기도 합니다. 초월수. 초월수란 말은 여러분 처음 들어보나요? 대표적인 초월수도 다른 거 있어요. 파이 이런 것도 초월수거든요. 초월수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요. 유리수로 개수를 만들어가지고 유리수 개수를 차용해서 여러분들이 다항식을 만들어요. 근데 이 다항식을 아무리 유리수 개수로 만들어서 만들 수 있는 어떤 다항식을 만들어도 그 다항식에 해가 될 수 없는 숫자, 그것이 바로 초월수예요. 예를 들어서 말이야, x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해볼게요. 이러한 다항식 만들어봐. 그럼 너희는 아하, x는 뭐 루트 2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요 루트 2는 무리수긴 하지만 요렇게 유리수 개수들에 대해서 방정식 만들었을 때 근으로 우리 표현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초월수는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즉 뭐다? 이 2는 이러한 식으로 다항식 아무리 만들어도 해가 될 수 없어요. 이미 증명이 됐어요. 파이도 초월수인데 파이는 그 발견된 시기 자체는 이보다 훨씬 앞서지만 파이가 초월수로 증명이 된 것은 이것보다 훨씬 후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러한 성질이 있더라. 자, 근데 아직 너희가 하나 또 의문을 풀었으면 좋겠는 게 있어. 내가 자연상수라고 그랬어. 자연상수인데 왜 자연상수라고 그럴까? 왜 자연이라고 할까요? 이 이는요,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계산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준다 해서 자연상수예요. 내추럴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게 뭔 뜬구름 잡는 소리냐?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파이라는 거, 파이도 이제 이와 비슷한 초월수니까 파이를 내가 예로 들을게요. 너희는 파이라는 요 기호, 요거 3.14159이라고 하는 무리수이자 초월수잖아. 이 파이가 있음으로써 너희는 원과 관련된 그런 곡선들에 관련된 어떠한 모든 수들의 계산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죠. 이 파이가 뭐였죠? 원주율이죠, 원주율. 원주율이라는 게 뭐예요? 지름에 대비해서 그 둘레의 비율인 거잖아요. 그래서 원이 있다. 원이 있을 때 지름이 1일 때 그때 우리는 요 둘레 길이를 파이라는 거거든. 그치? 3.14159이 1일 때 3.14159는 무리수야. 자, 그럼 너희가 생각을 해봐. 만약에 파이라는 숫자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쳐봐. 원 둘레 어떻게 쓸래? 원의 넓이 어떻게 쓸래? 넓이 9로 갈까? 9? 9의 겉넓이 어떻게 쓸래? 되게 다 난감해진다는 거죠. 그치? 애초에 원이라든가 이런 곡선들에 대한 계산 자체가 상당히 부자연스러워지고 불명확해집니다. 하지만 이 파이라는 녀석이 있음으로써 자연스러워졌죠. 자, 근데 말이야, 이 2라는 녀석은 파이가 우리에게 미치는, 계산에 미치는 자연스러움 정도는 비교도 안 되게 훨씬 많은 분야에서 얘는 계산을 매끄럽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자연상수라고 특별하게 명칭을 지어준 거예요. 상당히 중요하면서 위대한 수입니다. 이 자연상수 2는요. 실제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수학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식이라 그래서 2의 뭐 i파이, 얘는요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2라는 자연상수 들어갔죠. 파이라는 초월수 들어갔죠. i는 허수 i,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주면은 마이너스 음수가 떠요. 하여튼 이런 거는 나중에 대학교 가면 배울 거고, 하여튼간 이 2라는 녀석은 우리는 계산을 매끄럽게 해준다. 자, 그러면 어떤 계산들을 매끄럽게 해주느냐 라는 것도 조금 명확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계산들을 매끄럽게 해주길래 자연상수라고 하나. 일단요, 우리는 지수함수를 배웠잖아요. 지수함수. y는 a의 x승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미분을 할 건데 y'을 구해보면은 분명 이 a의 x승은 뭔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치? a의 x승은 생각해봐. 여태까지 너희가 배웠던 거 다항식 생각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3x제곱이 있어.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6x 되지. 원래 있던 형태가 깨져버리잖아. 그치? 그러면은 a의 x승도 뭔가 요거는 당연히 다르지만 계산을 해보면, 이거 미분을 해보면 뭔가 그 도함수는 요거랑 형태가 많이 달라질 거야. 복잡해지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요것이 미분을 해도 본인 그대로 튀어나오고 단 하나도 변화 없이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아무런 변화 없이. 놀랍지 않니? 이게 도함수는 또 얘가 나와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 밑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돼요. 2를 집어넣으면. 그럼 뭐다? 2의 x승을 미분하면 2의 x승이고요. 얘 또 미분하면 또 2의 x승이고요. 무한히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즉 지수함수를 미분했었을 때 자기 자신이 다시 나오게 하는 그때의 밑이입니다. 신기하죠? 안 신기한가요? 대박인데, 그치? 또 우리 로그함수 배웠죠? 로그함수. y는
로그 A의 x라고 해봅시다. 이 녀석을 미분하면 분명 얘도 형태가 깨질 거야. 그치? 그렇게 상상이 되잖아, 얘가 기본적으로. 근데 이것이요, 깨지긴 깨지는데 되게 심플하게 깨져요.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x분의 1이라는 역수로 튀어나와버려요. 이걸 미분하면 얘가 된다고. 되게 복잡해 보여? 너는 이 식 자체가 되게 복잡하니? 유리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 그치? 요렇게 나오게 하는 그때의 A가 바로, 즉 밑이 2입니다. 로그 2x를 미분해주면 x분의 1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되게 많아요. 인테그랄을 해서 우리 유리함수 x분의 1을 적분을 하는데 1부터 얼마까지 적분을 해주면 그럼 얘가 정말 깔끔하게 1이 나올 수가 있거든? 뭔 얘기냐? 유리함수 이렇게 있을 때 말이야. 여기가 1이고 여기 어딘가까지를 해주면 요 넓이가 딱 1이 나오게 하는 유리함수에 대한 적분을 할 건데 그때의 요 값이 2입니다.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고 결국 뭐다? 자연상수 이 2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앞으로 배울 분야들을 생각하면 정말 무지막지하게 많은 분야에서 매우 그 계산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상수 2예요. 졸고 있니 지금? 졸지 마세요. 되게